얘는 이거는 20번이지. 20번인데 이게 정답률이 12%야. 20번인데 12%면은 굉장히 낮은 거지, 이거 정답률이. 맞잖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나 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율 관계 때문이야, 이거. 그러니까 뭐 애들이 이랬나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지? 뭐 이렇게인가? 여기 4라고 하고 여기 3 여기 1 2 1대 1대 1 예쁜 숫자래 저게. 저렇게 해서 이제 답을 써서 장렬하게 틀렸다 이거지, 예를 들면. 저렇게 하면 주어진 조건 만족 안 해, 이거. 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볼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4보다 f4보다 맞나? g4보다 크거나 같다? 맞네. 그 다음에 절대값 x는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맞네. 이렇게 해서 틀렸나 보다. 그지? 저렇게 해서 틀렸나 봐. 근데 이제 저러면 모순이지. 왜? g0이 0인 게 모순이잖아. g0이 0이 될 수가 없어, 저렇게 되면. 맞잖아? 그럼 잘 봐. 이렇게 되지 또. 왜 저런 일이 발생했겠어, 이거? 그러니까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비율 관계를 써야겠다라고 내 머리가 작동되는 순간 문제를 곡해하게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율 관계를 쓴다 만다, 그게 뭐 유리하다 말다, 그걸 떠나서 일단 저거를 쓰려고 작정하면서 문제를 보는 순간 저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면 피드백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저 G0은 0이잖아. 다음에는 실수하지 마. 이 말밖에 못하지, 그러면 이제. 그럼 저 피드백을 들은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 머리는 안 바뀌었지, 이제? 비율 관계는 계속 쓰려고, 3차함수, 4차함수 이런 거 보면 비율 관계는 계속 쓰기 위한 어떤 머리가 움직일 거냐? 그럼 그때마다 나에게는 이 실수 리스트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지 또?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 뭐라 해야 되지? 비율 관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그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일단 거리곱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것도 쓰면 안 돼요. 아니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데 나한테 대체 그런 질문은? 써도 돼, 이렇게 말하면 해주길 바라는 건가? 써도 돼, 써. 난 안 쓸 건데 쓰고 싶으면 써. 너네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판사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런 대답을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걸 강요하냐고, 나한테 그걸. 난 안 쓰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거를 막 강요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막 머리가 아파. 이게 그러니까 비율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곡 접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듣고 싶어, 그런 말 자체를. 일단 그 박스 조건이잖아. 일단 저 박스 조건 만족하는 함수는 한 개로 결정된다 이거지. 그냥 그 이상 그 이하 뭐가 필요해. 그냥 저거 끝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저 fx 결정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함수 결정하라 이거지. 이렇게. 그 봤더니 그러니까 gx는 3차 함수지.
그럼 당연히. 근데 저 박스 조건을 봤다 이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렇게 가정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삼수가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gx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4보다 크거나 같고 추측이지. 그냥 과감하게 추측한 거지. g4가 혹시 극소값인가 이렇게. 그러려면 1은 저기 있어야 되겠지.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g4가 최소값이라는 거잖아 저거. 그러면 가정해 아무데나 이렇게. 아무데나. 그 다음에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 한 거잖아 그냥. 이렇게. 가정하면 되잖아 저렇게. 그러면 저러면 저 박스 조건 모두 만족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하면? 맞잖아. 이렇게. 저렇게 되지? 이렇게. 그러면 즉 fx가 얼마지? 이렇게 되고, 자 봐. 내가 지금 가정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된 거야. 동치 조건 쓴 거라고. 내가 그림으로 나타낸 걸 식으로 나타냈을 때의 동치 조건을 쓴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저 알파 1보다 작다고 썼잖아 내가. 이렇게. 그러면 자 봐. 그러면 저기서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알파를 가정해야 될 거냐? 그럼 이제 자 봐. 여기서 썼던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인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조건이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결정되잖아 이제. 그러면 이거 알파는 내가 계산해봐서 알아. 이거 알파 계산하면 5분의 6인가 나오거든 이렇게. 오케이? 모순이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수정해야 돼 이렇게. 아무도 저런 작업을 안 한다고. 문제는 내가 가정한 저 알파 값이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지 않는데 계산된 결과가 정확한 팩트잖아? 그럼 저걸 가지고 그림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 극값의 x좌표가 5분의 6이고 그럼 얘는 1은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0이 여기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 모두 만족하는 답 찾은 거지. 그럼 이제 F9 구하면 되잖아. 무슨 비율 관계 같은 게 필요하냐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그럼 생각해봐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했지.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랑 여기 숫자 자체를 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래도 된다 이거야. 그럼 그렇게 했다가 여기 상황을 보고 올라왔을 때 여기를 4라고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난 문자 알파 저 fx 맞지? fx = 0의 근 하나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식 하나만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저 주어진 박스 조건에서 G3이 0이라는 거 알았고 얘 꺼냈고 이제 쓰면 된다. 근데 그럼 잘 봐. 저거 썼지? 저 x의 0대1 이거 처음에 그럼 잘 봐. 내가 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x에다 0 넣고 이런 거 안 하지. 아니 왜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니까. 필요할 때 써야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G3이 0이란 거 나왔어. G0은 0이잖아. 그러면 이걸로 알파 값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다. 저때 설계가 됐을 때 저걸 꺼내서 쓰는 거라고. 그래야 정확하게 순서적인 관점에서 저 G0은 0을 의미 있게 쓸 수 있어. 딱 저 순간에. 근데 처음에 널브러 놓고 오잖아? 저걸 쓰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떨어지지. 그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너네 막, 그 뭐지?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너무 배고파. 지금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난 피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와이프가 좋아한대.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피자. 그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그때 시켜야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맞잖아. 지금 피자가 너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한 1시간이 넘게 남았는데 엄마 피자 좀 시켜놔줘. 그럼 식어 빠진 피자 먹어야 되지. 맛없잖아 그러면. 왜 미리 시키냐고. 배고플 때 시켜야지. 응? 뒤에 말한 건 헛소리고 아무튼 적재적소가 중요하다. 순열적인, 그러니까 순서적인 관점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